이중 나선 반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꽈배기 반지, 뭐 어떤 사람은 뭐 꼬임 반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물론 저는 이 꼬임을 이제 여기 힐릭스를 써가지고 이중 꼬임이잖아요. 그래서 더블 힐릭스라고 하긴 했는데, 자 어찌됐든 이런 걸 저는 이제 막 변형해가지고 좀 현실화되기 힘든 형태로 만들긴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실은 엄청나게 단순한 뭐 그런 형태죠. 여러분들이 뭐 세공을 배우셨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형태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이제 귀금속 세공 기능사나 뭐 기사 자격증 따셨던 분들이라면 그 전에 실습을 하게 되는데, 간단한 반지들 만들어 보잖아요. 일단 어떤 금속을 녹여서 망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변기에 넣어서 평평하게 편 다음에 그걸 이리저리 톱질해 가지고 평반지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반이 둥그런 형태의 아변기에 넣으면 그걸 또 말아서 바로 엔게이지 반지 만들고, 그 다음 그냥 다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서 뭘 합니까? 꼬기 시작합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없죠. 처음 이제 배웠을 때는. 그리고 그게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꼬임 반지 이런 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좀 선물하기도 편하고, 뭐 그런 거죠. 저도 다 했습니다. 뭐 다 안 해볼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반지는 글쎄 한 몇 년 되긴 했는데, 티파니인가요? 티파니에서도 이런 게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여기저기 막 축축축축 생기긴 했죠.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1mm 정도 지름을 주고, 그 다음 뭐 저 이제 이 힐릭스 이용해서 두 번 해도 되겠지만 뭐 간단한 거 써야죠. 왜 클릭 한 번 더 합니까? 가급적이면 클릭 안 하는 게 좋죠. 이게 적당하게 돌려주면 이렇게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이런 꼬임 형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 이후에 베이직 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꼬임을 만들어서 이런 리본 반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게 그전 동영상에서 말없이 그냥 음악만 나오는 그 동영상에서 했던 거, 그걸 잠깐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히스토리 기능을 쓰면 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는 거였고요. 자, 얘는 잠깐 숨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꼬임이 좁아졌다가 다시 쭉 넓어지면서 옆으로도 넓어지고요. 이거는 쭉 균일하게 오는데 이쪽으로 벌어지고 여기서 살짝 쑥 집어넣은 듯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본도 쭉 돌아가는데 여기서도 구부러져 있고 여기가 이제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반지 위에 어떤 리본을 올릴 때 탁 이렇게 굳어져 있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뭔가 이제 그런 형태의 리본을 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정말 천으로 어떤 리본을 탁, 리본을 묶는데, 아무튼 그런 이 천이 있잖아요. 얇은 천, 리본처럼 묶는 천. 아무튼 그런 걸로 이렇게 싹 묶었을 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좀 늘어지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좀 가위로 이제 모양을 낸 듯한 뭐 그런 형태를 뭐 많이들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얘를 숨기겠습니다. 반지 그릴 때 준비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0엔터 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전에 디포머블 변형 가능을 yes를 합니다. yes가 아니고 그냥 클릭하면 yes죠. 그리고 차수는 3, 그 다음 포인트 개수는 8개. 일단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16mm 넣고, 그 다음 심의 위치가 어디 있죠? 3시 방향이겠죠. 이걸 다시 9시로, 아니야, 3시에 있는 걸 6시로 돌리는데, 이 위에 잘 살펴봐야죠. 카피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저는 여기서 보조선을 한 번 더 넣었어요. 이제 1mm 정도 좀 떨어지게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뭐 이 커브 간격 띄우기, 여기 보면 이제 커브 옵셋 어디 갔니? 예, 옵셋 커브가 있긴 한데, 옵셋 커브는 이제 느슨하게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을 켰을 때 이거 점 많아지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점을 이제 써가기 위해서 자 3D 스케일 3D죠. 이렇게 해서 카피 S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선 지우고요. 얘는 일단 잠급니다. 저는 일종의 보조선 여기다가 이제 힐릭스를 쓸 거예요. 옵션은 이제 어라운드 커브를 하게 되죠. 커브 주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한글판에도 뭐 커브 주변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브를 가운데 놓고 이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릴 거야 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얘를 한 뭐 1mm 간격에서 놓을 거니까 1mm를 준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반지 내경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리본에서는 그냥 막 대충 했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예, 거의 뭐 비슷하게 했죠. 좀 많이 길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리본을 이 리본이란다. 이 꼬인 형태는 한 1mm 두께의 선재를 쓸 거냐, 뭐 2mm 두께를 쓸 거냐, 뭐 그거에 따라서 반지 내경도 고려해서 어떤 이런 중심선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의 길이가 필요하죠. 좀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올리기 위해서 길이를 봅니다. 56.514. 저는 1000분의 1mm니까 이런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요. 가운데로 옮깁니다. 그 다음 10mm 아래로. 저는 이 정확한 숫자로 움직이는 걸 선호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버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기 시작해야 되죠. 힐릭스 했더니 어떤 옵션을 써서 할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어라운드 커브 주의할 거야 라고 하고 나서 일단 단위는 1mm, 지름 1mm로 하고 회전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피치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회전수 20mm, 20이란다. 20개 해서 20번 뱅글뱅글 돌 거야. 뭐 그런 겁니다. 뭐 다른 옵션들 더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는데 이번엔 제대로 보도록 하죠. 어라운드 커브 한 다음에 1mm 아래로 쭉입니다. 일단 이쪽으로 한번 넣고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넣어야지 교차가 되겠죠. 이쪽으로 한번 넣고 한 번 더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그 전 명령 반복되는 거 아시죠? 1mm 넣고 이쪽 하면 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를 적용하기 시작하겠죠.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걸 해서 뭐랍니까? 커브 따라 흐름. 여기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여기 플로어런 커브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베이스 커브에서 타겟 커브로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끝점 근처를 뭐 잡아달라는 그런 소리고, 이거 이제 클릭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쓰다가 영어 쓰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갑자기 또 영어로 바뀌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자, 카피는 yes. 이거는 어디 보자. 리지드는 no죠. 리지드는 yes 하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헷갈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도움말을 어디 갔지? 여기 도움말을 켜면 전 한글로 나올 거예요. 왜 한글로 나오냐면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헬프 파일만 교체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얘를 딱 눌렀을 때 이 순서 그대로 나옵니다. 원래 형태 유지. 그게 뭡니까? 여기 리지드죠. 그 다음 뭐 라인 있고 로컬 있고 뭐 스트레치 있고 뭐 프리저브 스트럭처 있는데 이거 쭉쭉쭉 있습니다. 저게 스트레치는 스트레치고 프리저브 스트럭처는 구조유지구나 라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영어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걸요. 죄송합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베이스 커브 꽁 찍어주고 타겟 커브로 갑니다. 뭐 비슷한 위치에 해야겠죠. 얘가 이렇게 말렸다고 했다면 이쪽이 맞겠죠. 오랜만에 또 펜 한번 써볼까요? 잠시만요. 얘도 한번 펜 이러면 탁 펜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네요. 치우고 어디 갔니? 여기 끝이 요렇게 말린다면 여기 끝은 여기 끝이고 여기는 여기 끝이겠죠. 왜? 심이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요. 심 넘어가면 어딥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펜을 놓고 타겟 커브 이쯤을 찍어야겠죠.
여기쯤 찍어도 상관없어요. 절반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히스토리 걸고 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좀 다르게 하셔도 돼요. 뭐 여기서 파이프로 만든 다음에 파이프 자체를 올려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 버릇이 이런 거죠. 그 다음 0.5mm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0.5mm를 한 이유는 지금은 이런 모양이 예뻐 보이기도 했고, 또 뭡니까? 이게 가운데 클리크가 편해서 설명하기 편했습니다. 이게 딱 맞게 하면 이것도 한참 찾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포인트를 켜고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반지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좀 여기 타겟 커브였죠. 얘가 타겟 커브에 포인트가 모자란데, 그럼 포인트 바로 재생성이죠. 리빌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망치든 녀석 눌러가지고 8개 모질라 10개 할 거야 하면 히스토리가 깨지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뭐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얘는 건너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져도 됩니다. 이게 뭐 간략한 설명한다더니 설명을 또 길게 하고 앉아있네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자체를 조절해 주죠. 그때는 케이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케이지는 바운딩 박스,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X 포인트 개수는 대충 10개를 넣어줬죠. 나머지는 내버려 두시고요. 차수는 다 3으로 바꿔놨습니다. 짠 한 다음에 여기서 그 첫 번째 동영상을 보면 여기서 건벌로 바로 스케일을 딱 썼더니 지금은 또 되거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어떤 하나는 되고 어떤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전 분명히 클릭 똑바로 했고 똑바로 적용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저거 안 할 거야? 그러면 얘 1D 스케일 1D로 여기 선이 있었죠? 선 꼭 집어 주시고 쭉 대충 벌립니다. 살짝만 벌리고 나서 이걸 하면 또 그땐 또 먹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얘를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걸 했었죠. 이렇게 쭉 해서 뭐 좁아지게 합니다. 적당히 여기서 또 좁아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를 할 때 이 바운딩 박스의 포인트 개수는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포인트 개수 몇 개 없는데 이런 표현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커브 그리기에서 시작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막 점 되게 여러 개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가 1개, 2개, 3개, 4, 5, 6, 7, 8, 9, 10개의 커브인 거죠. 포인트를 10개 가지고 있는 커브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 거고, 포인트 개수가 4개인 커브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리본을 가지고 와야죠.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오케이 좋았어 하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잠그고 리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도 적당한 개수의 포인트를 넣도록 하죠. 나중에 뭐 편집할 거니까 적당히 넣으세요. 물론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뭐 핸드 드로잉 했던 걸 사진 올려놨다면 그거 사진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따라 또 말이 좀 빨라지네요. 그래서 적당한 개수로, 웬만하면 위아래 같이, 위아래 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하나가 있네, 아래도 하나가 있고, 위에 하나가 있네, 아래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얘를 반을 잘라도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져주는 게 저는 편집할 땐 더 편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위로 하죠. 지금은 그냥 위로 하시고, 그 다음 얘가 촥 해서 이렇게 올 거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게 더 예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걸 더 선호하고, 이건 제가 만드는 예제니까 제 맘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예제는 이쪽은 더 길고 이쪽은 뭐 더 짧고 막 그렇잖아요. 얘를 다 하나하나로 나눈 거예요. 이거 나 몇인지 들키기 싫었는데 또 들켰네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가지고 여기 이제 반지 위에 이렇게 하나 올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런 힐릭스를 따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클릭을 많이 하면 할수록, 편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다 똑같은 얘기죠. 더 예뻐집니다. 물론 잘 했을 경우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올립니다. 그 다음 뭐 여기서 살짝 잡아줘도 되겠죠. 뭐 포인트 켜놓죠 미리.
미리 포인터를 켜놓고 여기랑 여기가 살짝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딱 봤더니 야, 너 잠깐 꺼지고 얘를 먼저 편집한 다음에 그냥 복사해도 되겠죠. 미러로 최대한 손을 안 가게 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얘도 대충 어떤 형태로 흘러갈 건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링 안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낫겠죠. 손가락이 이제 걸릴 테니까 끼우다가 적당하게만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얘는 미러 하기로 했으니까 미러 해야죠. 저는 팝업 메뉴에 넣어놨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나름 괜찮은 배열을 원해서는 어떻게 하죠? 거리를 측정합니다. 21.008 그냥 대충 21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충 거리를 띄워놓겠습니다. 21. 그 다음에 얘니까 색깔을 넣어서 구분을 해 놓도록 하죠. 나중에 분명히 헷갈릴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너는 또 뭐니? 이렇게 해서 11.097이니까 11로 하겠습니다. 대충 찍고 11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뭐 얘는 지금은 같이 하죠. 뭐 시간 관계상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영상만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길이 7.5이고 이건 7.5로 해주죠. 끝자리는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얘였나요? 맞나? 어쩜 좋아. 저 까먹었어요. 다시 하죠. 얘가 뭐였지? 옆에서 그거 아니거든요. 막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다 보니까 막 까먹어요. 11. 저게 11mm였군요. 이렇게 해서 일단 컬러를 미리 바꿔줄 걸 그랬어요. 그러면 안 헷갈렸을 텐데. 자, 이렇게 하고 거리를 봅니다. 7.5이고 7.5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뭔가 헷갈림이 덜하겠죠. 이거 벌써 17분이 지났어요. 자, 이게 20번 회전했으니까 이거는 10번만 한번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헬릭스 써서 당연히 옵션은 어라운드 커브 주변, 뭐 커브 주의 그거 하셔가지고 지금은 레코드를 할 필요가 없죠. 레코드 히스토리를 1 넣어주고 회전수 몇 번? 10번입니다. 10번 하고, 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꾹.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헬릭스 다시 한번 쓰지 않고 이쪽 뷰에서 뭘 하겠죠? 원형 배열을 하겠죠. 해서 2개 한 다음에 확인해 보면 되죠.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는 한 번이라도 더 눌러 봐야지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니까 굳이 그런 변명을 들겠습니다. 이거는 10개였으니까 얘는 뭐 한 6개 정도 뭐 하죠. 6개 턴 6번 6회전 하고 지름은 1 해서 뭐 얘도 그렇게 할까요? 나중에 뭐 그렇게 하죠. 뭐 얘는 뭐 5번 하죠. 이렇게 해서 어라운드 커브 이렇게 해서 1mm 회전수 5개 해서 해주고, 자, 라이트 뷰에서 여기 이제 원형 배열해야죠. 몇 개? 2개. 엔터 한 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얘도 다시 이 커브 찍어주고 2개 됐습니다. 탑 뷰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자체를 올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브를 올리든 아니면 커브를 기준으로 생성된 파이프를 올리든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이걸 하죠. 히스토리 걸어서 이번에는 끝점을 잘 표시해 오도록. 이거 지금은 상관없겠네요.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뭐 똑같으니까 나중에 생성될 그 형태가 이쪽 끝과 이쪽 끝은 2개가 같게 될 거기 때문에 어딜 찍든 상관이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곳은 얇았다가 끝나는 곳이 두꺼워져야 된다 라고 했다면 클릭 위치는 정확하게 찍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합니다. 히스토리 걸어서 꽁. 그러면 또 히스토리 잘 걸렸는지 확인을 또 한 번만 해줄까요? 짠.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위에 동그란 거 해야겠죠? 여기 한꺼번에 접집죠. 이렇게 해서 하고 히스토리 뭔가 잘못했어요. 다시 쟤까지 선택이 됐네요. 얘만
해서 요거 눌러주고, 저는 이거랑 가끔 헷갈리거든요.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저거는 단축키로 안 해놔가지고 그냥 뭐 헷갈립니다. 옵션은 아까 해놨던 거, 스트레치는 꼭 yes 하셔야 돼요. 스트레치 yes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치 하면 뭐 비율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추후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막 당겨서 하면, 스트레치를 안 하면 여기가 그냥 딸려옵니다. 이렇게 여기 끝을 안 지켜줘요. 스트레치 yes 꼭 하시고, 그 다음 얘도 이제 올려야죠. 이렇게 커브 따라가는 플로우랑 커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당연히 끝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얘를 여기를 찍었으면 얘도 여기를 찍어야 됩니다. 당연히 얘도 여기 찍어야 되고요. 끝이 퍼지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쓸 거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일단 컨트롤 포인트를 미리 켜놓죠. 이따 그 필터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를 켰습니다. 나중에 또 편집할 거니까 미리 켜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얘네 위에 생성된 이 헬릭스 뭔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올렸던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파이프를 넣습니다. 파이프를 넣기 전에 명령을 먼저 누르면 하나씩 밖에 안 돼요. 근데 다시 선택해야 돼. 미리 다 선택해 놓고 저 파이프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히스토리도 한꺼번에 적용이 되겠죠. 어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 0.5 넣었죠? 좀 재밌어 보이려고. 그래서 0.5 하고 엔터. 됐습니다. 그 다음 얘는 바로 잠궈버리죠. 잠궜어요. 뭐 안 잠궈도 돼요. 포인트 켜져 있죠 아까. 얘는 필요 없습니다. 지우시고, 얘도 지금은 필요 없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얘 필요해요. 일단은 얘 지우시고, 여기 필터에 지금 저는 컨트롤 포인트만 켜놨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꺼놨었고, 다시 이제 키고 뭐 그런 거죠. 여기 컨트롤 포인트만 선택되게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컨트롤 포인트만 집힙니다. 아무리 집으려고 해도 집혀지지 않아요. 작업할 때 편하겠죠. 하지만 포인트가 뭐고 커브가 뭐고 서피스가 뭐고 뭐 그런 걸 충분히 아셔야 쓰기 편하겠죠. 뭐 폴리 서피스 여기까지만 자주 쓰겠네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거의 쓸 일이 없죠. 조금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컨트롤 포인트까지 많이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요건 자주 누를 테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포인트만 선택되게 했으니, 여기서 뭐 살짝 보면서 좀 편집을 더 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도 얘 이걸로 하면 선택이 되죠.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V로는 되니? 한번 해보죠. 그냥 선은 상관이 없나 봅니다. 얘도 그냥 뭐 내키는 대로 하시면 하나만 눌러도 다 선택이 되니까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안 보이면 와이프레임으로 바꿨더니 눈이 아프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두꺼워지죠. 어떻게 합니까? 케이지를 쓰겠죠. 선택이 안 돼. 이럴 땐 다시 커브 누르면 커브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인트의 개수는 아까는 10개 했으니까 지금도 10개 하죠. 그냥 10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3D로 커지게 짠 했더니 이렇게 되죠. 다시 좀 줄여주고, 또 다시 더 늘립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더 늘리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했더니 당연히 두 개가 잘 잡히죠. 그 다음에 얘도 너무 좀 얇아 보이는데, 그러면 얘도 케이지를 넣죠. 케이지를 해서 얘는 자동적으로 히스토리 걸리는 놈이니까요. 바운딩 박스 굳이 얘는 10개까지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4개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쭉 하면 좀 두껍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어차피 이거는 저거 저렇게 해서 케이지 쓰니까 되는구나 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어디죠? 여기였나요? 일단 한번 늘려봅니다. 여기가 아니래요. 이쪽이네요. 쭉
됐죠? 그리고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딱 잡고 넣어주면 됩니다. 어떤 뭐 디테일한 표현이 필요했다면 이 케이지 포인트의 개수를 늘렸으면 될 테고요. 얘도 여기 있는 커브에 포인트의 개수를 처음부터 많이 하면 될 테고, 지금 늘려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야, 너 이렇게 일자야, 좀 돌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건볼로 돌려보죠. 이제 필터는 끄고 다 끝났잖아요. 자, 필터 여기 됐고, 아, 이거 돌리면서 또 퍼스펙티브로 여기를 보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아유, 한 번에 끄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퍼스펙티브 뷰를, 아니야, 넌 얘를 퍼스펙티브로 바꿔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봅니다. 뭐 퍼스펙티브 두 개를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작업하다 보면 넌 가운데로 오지 않겠어? 해서 가운데로 오게 해서 보시고, 얘를 잡고 얘를 건볼로 돌려봅니다. 돌아가죠. 지금은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썼더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만일 따로따로 했다면 달라지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놓고 쓸 거야 그러면 얘 지워버리고 얘를 미러에서 옮겨도 될 테고요. 그 다음 필터로 저게 또 다 잡히게 해놨구나. 필터를 이렇게 해서, 아니야, 커브 말고 컨트롤 포인트만 잡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얘 끝에 점만 잡아야 되는데 정신이 없죠. 일단 퍼스펙티브 절로 가라 그러고 와이어프레임 한 다음에 이쪽 커브의 끝점, 이쪽 커브의 끝점 잘 잡으셔가지고 뭐 어떻게든 잡으시면 되겠죠. 뭐 숨기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자세한 편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하시면서 최대한 예쁘게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고, 이 필터 꺼버렸더니 다시 다 잡히죠. 이 필터 유용하니까 어떤 처음 라인으로 시작하셨다면 뭐 포인트나 커브, 뭐 서피스, 폴리 서피스, 메쉬가 뭐고 이런 것들이 뭔지 충분히 알고 나서 필터란 걸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략한 설명표는 지금까지란다. 하여튼 뭐 이상한 말이 좀 섞였어요. 이 간단한 설명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질문을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면 보이는 카페로 들어오셔서 긴 질문, 사진이 들어가는 질문 그런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아주 긴 베이직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